오늘 수업도 한번 나가봅시다. 페이지 몇 페이지? 224페이지. 오늘 수업 나갈 게 뭐냐? 네. 염색체, 유전자에 대한 내용. 염색체와 유전자. 요거 나가려고 하는데 네. 그림. 오늘은 미술 시간일 것 같아. 그림을 많이 그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단어 정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단어 약간씩의 단어의 차이가 있지만 의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그 부분들을 비교를 해서 잘 정리를 해두도록 하세요. 네. 일단은 배경 지식. 우리가 아마 배경 지식이 어떤 게 필요하냐면 네. 이런 게 필요해. 세포가 이렇게 있어. 네. 핵이 있어. 네. 얘가 핵이라고 치고요. 드라이.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뭐 소포체도 있고 라이보솜도 있고 물주체도 있고 막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핵 속에 있는 물질을 우리는 핵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핵 속에 있는 물질을 핵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핵산이라고 하는 게 배경 지식으로 뭘 얘기를 하는 거니? DNA와 RNA를 합쳐서 핵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DNA, RNA. 그런데 이 DNA, RNA에 대한 기본 지식 뭐가 필요하냐? DNA, RNA 얘네들은 기능이 뭐야? DNA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게 DNA고 RNA는 유전 정보를 그쵸? 맞습니다.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RNA다 라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DNA, RNA의 공통점 중에서 기본 단위체, 최소 단위 둘 다 공통적으로 기본 단위체를 이름을 뉴클레오타이드 라고 얘기를 하는 기본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산과 당과 염기가 1대1 하나 1대1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림으로 그리면 인산, 당은 뭐 오각형으로 그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얘가 염기다. 얘가 인산, 얘가 당, 얘가 염기. 이렇게 요 하나의 세트를 우리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DNA와 RNA의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인산당 염기에서의 당의 이름이 서로 다르죠. 네. DNA는 당의 이름이 뭐예요? 저거야. 디옥시라이보스. 왜요? 디옥시라이보스가 DNA의 당의 이름이야. 이 당의 이름이 DNA는 뉴클레오타이드에서 당이 디옥시라이보스고 RNA는 그냥 라이보스. 네. 얘가 RNA에서 당의 이름이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인산당 염기의 이름도 DNA의 염기와 RNA의 염기 이름이 또 다르죠. DNA의 염기는 네 종류가 있는데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네 종류. 그러니까 이 자리 염기에 아데닌이라는 염기가 붙을 수 있고 또는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이렇게 붙을 수가 있다는 뜻이야. 맞습니다. 라이보스의 당을 가지고 있는 RNA는 라이보스에 연결되어 있는 염기의 이름은요 아데닌 또는 뭐 붙을 수 있어? 유라실 또는 사이토신 또는 구아닌 이런 게 붙을 수가 있다. 그래서 차이는 염기에서 차이는 타이민을 가지고 있으면 DNA이고 유라실을 가지고 있으면 RNA다.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DNA, RNA의 모양에서도 차이가 있죠. 네. 모양. DNA는 이중 나선형 나선 구조 또는 두가닥, 이중 가닥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RNA는 단일 가닥 구조. 이렇게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네. 그죠? 이때
근데 좀 날라갔네. 뭐가? 기억이 약간 아, 날라갔어. 기억이 날아갔다고? 다가 아니라 가닥. 가다시. 자, 그러면 DNA는 두 가닥,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네. 인산, 당, 연기. 염기가 이게 뭐라고요? 뉴클레오타이드. 요게 기본 단위로 이런 게 계속 쭉 연결돼 있어요. 인산, 당, 염기 뭐 이런 식으로, 그지? 네. 인산, 당, 염기 뭐 이런 식으로, 인산, 당, 염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치자. 인산, 당, 염기. 언제까지 그래야 돼? 당, 염기 이렇게. 근데 여기에 있는 당과 인산이 또 연결돼 있죠. 네. 인산과 당은 연결돼서 골격을 이루게 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구조에서 이 바깥쪽 요 부분을 인산과 당, 인산과 당, 인산, 당, 인산, 당, 인산, 당, 인산, 당, 인산, 얘를 우리는 DNA 또는 RNA의 골격, 인산과 당입니다. 인산, 당. 그리고 안쪽을 향하고 있는 얘네들을 우리는 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얘가 DNA 구조라면 염기와 염기가 서로 뭐 해야 돼? 마주보고 있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굳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당, 인산, 당, 인산, 당, 인산, 당, 인산. 오늘은 미술 시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랬잖아. 진짜 그러네. 그런데 얘네들이 또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얘네들도 바깥쪽을 당, 염기, 당, 염기, 당, 인산, 당, 인산, 당, 인산, 당, 인산, 얘네들이 골격을 이룬다라고, 요 구조가 바로 뭐예요? DNA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때 DNA에서 내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얘 염기를 아데닌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림상. 그러면 DNA에서 아데닌과 마주보는 염기는 반드시 누구여야 돼? 타이민. 그럼 얘는 타이민이니까 타이민.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아데닌. 그리고 온폭 들어간 걸 얘를 사이토신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마주보는 얘는 누가 와야 돼? 구아닌이 와야 되고요. 얘는 구아닌, 얘는 사이토신이 와야 되겠죠? 네. 얘 또 구아닌이네. 얘 또 사이토신이 돼야 되고. 요게 뭐였어? 타이민. 얘가 아데닌. 이렇게 DNA는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염기가 정해져 있어요. 무슨 결합이라고 표현해요? 상보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보 결합. 상호 보완적 결합을 한다. 상보 결합. 누가 상보 결합이에요? 아데닌과 타이민, 사이토신과 구아닌. 요 짝꿍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요게 DNA에 대한 내용이었어. 그지? 네. 그러면 RNA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 RNA는 뭐 인산, 당, 뭐 염기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인산, 당, 염기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요. 인산, 당, 염기, 인산, 당, 염기 뭐 이렇게 표시한다고 치자. 네. 당, 염기. 얘네들도 연결돼 가지고 얘네들도 인산과 당이 골격을 이루게 되겠죠. 네. 이때 여기서 얘가 아데닌이라고 친다면 얘는 누구였니? 구아닌? 네. 얘는 사이토신? 네. 얘는 뭐 해야 돼? 유라실. 타이민이 아니라 얘는 유라실이 와야지. 네. RNA에는 타이민이 없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얘는 아데닌. 아,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얘가 차이가 있다. 타이민이 있으면 DNA, 유라실이 있으면 RNA.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 DNA와 RNA의 역할을 뭐라 그런다 그랬냐면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가 도대체 뭐냐? 여기서 핵 속에
핵산으로 존재를 할 때, 핵 속에 있을 때는 DNA로 존재해요? RNA로 존재해요? 핵 속에 DNA로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그렇죠. DNA로 뭐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죠. 한 가닥이잖아요. 아니, 현빈군 확대. 한 가닥이 아니죠. 그렇죠. 두 가닥이. 맞아요. 얘를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DNA로 있단 말이지. 근데 사실은 DNA만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네. DNA만 있는 것도 아니야. 꼼꼼히. 얘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런 DNA가 마치 실처럼 보이게 될 거고, 한 가닥의 실처럼 보이고, 네. 얘가 알갱이 8개의 알갱이를 감싸고 있어요. 여기 알갱이는 8개야. 네. 알겠죠? 그래서 이 전체도 어쨌든 한 가닥으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명명을 해? 염색 사. 4라고 명명을 하게 되는 거야. 네. 근데 이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 DNA 구조에서 이 염기들의 순서 있지? A, T, C, G, G, T 뭐 이런 순서들. 네. 이 염기들의 순서를 우리는 바로 걔가 뭐예요? 유전 정보야. 네. 그게 유전 정보. 그러면 유전 정보라는 게 도대체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유전 정보예요? 단백질을 만드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 그게 유전 정보야.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가 바로 유전 정보다. 그러면 단백질 실제 누가 만드니? 저기 핵 바깥쪽에 있는 이 소포체에 붙어 있는 누가? 라이보솜. 라이보솜이라는 애가 단백질을 최종적으로 만든단 말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224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배경 지식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아시겠죠? 이 라이보솜이 단백질을 만드는 놈인데, 얘는 단순히 뭐 하는 놈이냐면 단백질을 명령에 따라서 설계도가 있으면 그 설계도에 따라서 만드는 역할을 해. 그럼 설계도는 어디에 있어? DNA가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 염기들의 순서. 염기 순서를 우리는 염기 서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단 말이야. 네. 그런데 핵 속에 DNA의 그 설계도,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가 딱 저장돼 있는데 중요하잖아. 네. 없어지면 큰일 나잖아. 네. 걔 없어지면 설계도 없어지면 원본 없어지면 단백질 못 만들잖아. 네. 그래서 원본은 밖으로 안 나가. 그지? 그러니까 원본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고, 라이보솜한테 설계도를 건네줄 때는 어떻게 건네줘야 돼? 복사해서 건네줘야 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런 단백질 만들어줘 그러면서 설계도를 사본을 줘야 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사본으로 나갈 때가 뭘로 나간다는 얘기야? RNA로 나가게 된다는 얘기야. 네. 그 과정이 일단은 사본으로 나갈 때, 라이보솜이 이제 나갈 때는, 라이보솜한테 나갈 때는 DNA의 이 두 가닥이 어떻게 돼? 쭉 벌어져. 네. 벌어져서 예를 들어서 얘의 정보를 복사해서 나간다 그러면 쫙 벌어져서 여기에 맞는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타인 이거에 맞는 뉴클레오타이드가 핵 안에서 탁탁탁탁 붙는단 말이야. 다시 그래서 이 안에서 이 벌어지고 여기에 붙을 수 있는 한 가닥에 뭐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야. RNA가 만들어져. 네. 그 한 가닥 만들어진 게 핵 밖으로 나가게 되고, 나간 다음에는 이 벌어진 게 다시 어떻게 돼? 붙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고, 벌어진 상태에서 이 아데닌에 붙어야 되는 놈이 누가 만들어져야 돼? 유라실. 아데닌에 붙어야 되는 놈. 유라실이 와야 되겠지. 네. 그지? 그러니까 얘가 나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얘가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네. 근데 대신 타이밍이 있을 자리에는 뭐가 와야 돼? 유. 유라실이 와서 그게 만들어져서 한 가닥이 나가게 되는 거고, 라이보솜은 그걸 받아서 단백질을 어떻게 합성하니? 여기에 이게 설계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요 염기 3개 세트로 묶어서 라이보솜은 읽어드린단 말이야. 네. 암호 해석을 한단 말이지. 네. 예를 들어서 AGC, UA 여기 하나 더 그릴까? UAA가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요거 3개 세트 RNA에서의 염기 3개 세트, 얘를 뭐라 그러냐면 명칭은 코돈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코돈. 이 코돈 하나가 뭘 가져오라는 설계도야? 아미노산. 아미노산을 가져오라는 설계도야.
아미노산의 가지수가 한 20가지가 있단 말이야. 네. 1번부터 뭐 20번 아미노산이 쭉 있다고 쳐요. 그 중에서 AGC는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 1번을 지정한다고 치자. 그러면은 이걸 읽어드린 라이보솜은 AGC, 아미노산 1번 가져와서 붙이라는 얘기구나. 1번 가져와서 붙여. 그 다음에 UAA, 얘는 아미노산 뭐 13번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내린다고 치자. 그러면 라이보솜은 아미노산 13번을 가져와서 붙이게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을 붙이고 나가다 보면 이제 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단백질이 만들어져. 아미노산을 붙이다 보면 단백질이 만들어져.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붙인 다음에 단백질 하나를 만들었다고 쳐요. 끊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더 이상 아미노산을 붙이면 안 되잖아. 네. 그것 또한 라이보솜이 자기 멋대로 끊어버려? 아니죠. 명령이 있어요. 코돈 중에는 아미노산 몇 번을 가져오라고 명령하는 코돈이 아니라 뭘 명령 내리는 코돈이 있어. 코돈 중에는. 여기서 아미노산 더 이상 가져오지 말고 끊어. 여기까지가 단백질 끝. 하나 만드는 거 끝. 종결 코돈이라는 게 있어. 네. 거기까지 끊어버리게 되면 이제 단백질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설명이 길었다니. 네. 그래서 지우고요. 그래서 유전자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유전자. 네. 이 뜻이에요. 단백질 한 개 만들 수 있는 유전 정보. 이걸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 만들 수 있는, 단백질 하나 만들 수 있는 유전 정보를 유전자라고 얘기를 해.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실제로 그 유전자는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본질적으로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게 유전자야? DNA에 저장되어 있는 게 유전자라고. 네. DNA 그림이 얘를 확대해서 그렸을 때 뭐 이렇게 쭉 돼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에 있는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염기의 순서로 단백질 A를 만들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치자. 네. A 생성 정보 만드는 단백질 생성이라고만 쓰고 단백질 A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다고 치자. 네. 이걸 우리는 유전자 A라고 명명을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다른 정보, 뭐 단백질 B를 만들 수 있는 정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버리면 B를 만들 수 있다고 친다면 얘를 우리는 유전자 뭐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 거야. B라고 명명을 할 거란 말이지.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DNA 전체에 하나의 DNA에 유전자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가 되겠지. 네. 그러니까 유전자는 DNA의 일부 구간에 들어있는 정보를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DNA 하나에는 한 가닥, 전체 한 가닥에는 네. 유전자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다. 네. 그러니까 한 가닥당 이 한 가닥에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는 뭐 수백 개, 수천 가지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다라는 얘기야. 네.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그러한 이 DNA가 핵 속에 한 가닥만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몇 가닥이 있니? 생물의 종에 따라서 여러 가닥이 이렇게 있어. 여러 가닥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여러 가닥에 들어있는 모든 유전 정보의 합을 뭐라 그러느냐? 유전체라고 얘기한다. 오. 유전체. 뭐지? 처음 보는 말이. 한 생물의 유전 정보의 총체.
하나의 생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합해서 우리는 유전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유전자는 단백질 하나 만들 수 있는 유전 정보를 유전자. 유전자는 어디 있어요? DNA의 일부 구간이 유전자다. 네. 되셨나요? 네. 자, 우리도 이제 지우자. 그래서 소중하게 열심히 배웠다고. 인생이 다 그래. 저는 인생이 영원한 게 없어요. 자, 유전체라는 정의가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어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단어를 구사할 겁니다. 핵 속에 그러면 유전자가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 핵 속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전자 또는 유전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있냐? DNA에 들어가 있겠지. 그런데 핵 속에 DNA가 몇 가닥이 있단 말이야. 생물 종에 따라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몇 가닥이 있어? 46가닥이 있고. 네. 그죠? 네. 뭐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 같은 경우는 48가닥이 있고 막 이런단 말이야. 네. 이때 가닥이라고 이 명명한 걔는 얘가 DNA라고 쳤을 때 네. 사실 DNA가 이렇게 홀로 존재를 하지 않고 얘 쉽게 끊어질 수가 있고 손실될 수가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고 하는 목적이 일단은 중요하게 작용을 해서 네. 어디에 감겨져 있어요. 이렇게 네. 감겨져 있으면 좀 끊어지거나 손실된 우려가 조금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감겨 있단 말이야. 이 감은 얘 여기 사이에 알갱이들을 감고 있는데 이 알갱이 이름은 뭐야? 얘가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그 감고 있는 이 실 같은 구조를 우리는 DNA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이 DNA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일부 구간의 정보를 유전자, 뭐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정보를 유전자, 뭐 B,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되셨나요? 이때 또 히스톤 단백질하고 DNA를 합친 요 부분의 구조물, 요 동그라미 친 거는 뭐와 뭐를 합친 거야? 히스톤 단백질하고 선까지, DNA까지 합쳐서 요거를 지칭하는 명칭이 있어요. 요걸 뭐라 그래? 요거를 뉴클레오 솜이라고 명명을 한다. 뉴클레오솜은 여기 쓴 히스톤 단백질하고 DNA를 합해서 뉴클레오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뉴클레오솜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전체 구조 가닥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얘를 염색사라고 얘기를 한다. 네. 이 전체 가닥을 염색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네. 자, 그래서 단어 정리를 좀 해봅시다. 염색사, 핵 속에 있는, 핵 속에 존재하는 실 형태의 뉴클레오 솜의 집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 자체가 염색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염색사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뉴클레오솜으로 이루어져 있다. 뉴클레오솜이 뭔데요? 뉴클레오솜은 뭐와 뭐를 합쳐서 뉴클레오솜이라고 한다? DNA 플러스 히스톤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 알겠어요? 그리고 염색사라고 했을 때 이 사자가 한문으로 뭐의 사자예요? 실사자예요. 그래서 실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 때를 염색사라고 얘기를 한다. 생물의 종마다 한 세포, 한 개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사의 가닥수는, 염색사 수는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종마다 한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사의 수는 정해져 있다. 사람인 경우 예를 들어서 사람은 세포 하나의 염색사가 몇 가닥이라고요? 46가닥. 46가닥. 개라고 하자. 46개. 네. 알겠죠? 개는 외우고 있는 게 맞나 모르겠다. 72개의 염색사를 가지고 있어. 78개예요. 78개니? 네. 외우고 있는 게 잘못됐네요. 저도 아는. 78개. 네. 알겠죠? 네. 등 이렇게 돼 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염색사 한 가닥에는 유전자가 하나가 아니다. 알겠니? 네. 물론 여기서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염색사 수 이 쓴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세포는 무슨 세포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체세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세포.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포라 그러면 체세포라는 게 있고 무슨 세포가 있어? 생식세포. 체세포가 아닌 세포. 그걸 생식세포라고 얘기를 하지. 네. 세포에는 체세포, 생식세포가 있는데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상 그냥 세포 그러면 무슨 세포를 지칭한다? 체세포. 체세포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아시겠죠? 자, 개가 78개네. 사람은 46개. 원숭이는 몇 개? 48개. 네. 감자도 48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네. 근데 감자가 뭐라고? 왜? 그 얘기는 뭐야? 염색사의 개수가 많다고 진화한 생물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염색사 이 가닥이 적다고 떨어지는 기능이 떨어지는 생물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감자가 뭐라고 진짜 그렇게 많아요? 많을 수 있지. 감자가 혹시 또 아냐? 감자가 외계인인지? 안 그래?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세포에 대해서 다시 보자. 좀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 세포의 종류에는 크게 두 종류의 세포가 있다고. 원세포와 뭔세포가 있니? 체세포와 생식세포. 이렇게 어머나. 세포를 오, 이렇게 어머나. 좋습니다. 체세포와 생식세포가 있다.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는 딱 두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체세포와 생식세포로. 네. 그러면 뭐가 체세포고 뭐가 생식세포냐? 생식세포가 뭔지만 알면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세포는 다 무슨 세포란 얘기야? 체세포. 체세포란 얘기야. 그러면 생식세포가 얘만 알면 되겠지. 네. 얘가 뭐냐? 의미 자체로는 뭐를 위한 세포야? 생식을 위한. 번식을 위한 세포잖아. 네. 번식을 위한 세포. 생식을 위한 세포, 번식을 위한 세포.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번식을 위한 세포가 뭐예요? 동물인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번식을 위한 세포가 바로 뭐니? 정자. 그리고 난자. 물론 정자는 수컷이 만드는 번식을 위한 세포를 정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난자는 암컷이 갖게 되는 생식세포를 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식물일 때는 생식세포의 이름이 정자, 난자라고 불려지진 않고요. 이거. 꽃가루, 그리고 난세포. 오. 꽃가루와 난세포라고 한다. 난자, 난세포. 의미는 같겠지. 그렇죠. 꽃가루가 식물한테는, 동물한테는 정자와 같은 놈이야.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불려지는 세포 이름들 빼고 나머지는 다 무슨 세포란 얘기야? 체세포야. 알겠어요? 네. 피부를 이루고 있는 세포, 체세포. 뇌, 뉴런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체세포. 왜? 그거 아니었어요? 그 뉴런인가 그거 아니었어요? 뉴런도 체세포잖아. 최소 단위인 건가요? 그게 세포의 최소 단위가 뉴런이었나요? 신경계의 최소 세포를 뉴런이라고 하는 거지. 최소 세포인 거잖아요. 그럼 그 세포인 뉴런은 체세포예요? 뉴런 체세포라고. 그래요? 음. 진짜로요? 음. 그랬군요. 자,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체세포와 생식세포는 일단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네. 우리 오늘 수업에서 체세포 그러면 바로 뭐가 튀어나와야 되느냐? 체세포 그러면 이게 체세포. 튀어나와야 돼. 네. 체세포 그러면 뭐 튀어나와야 되느냐?
그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사의 가닥수가 네. 체세포는 짝수다. 유지된. 오. 네. 체세포는 염색사의 수가 짝수다. 그렇죠. 물론 이건 100% 맞는 말은 또 아니에요. 아 다운 중. 일반적으로. 음. 다운종목 말고 동물이죠. 아. 식물은 염색사,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사의 수가 홀수일 수도 있어. 오. 근데 일단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과정에서 체세포의 염색사의 개수는 짝수다. 그러면 생식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사의 수는 무슨 수야? 홀수. 엔드 짝수 둘 다 가능해. 맞긴 하죠. 홀수 또는 짝수야. 얘는 홀짝 모두 가능하다. 감자는 또 생식세포도 짝수긴 하네요. 알겠어요? 네. 어. 감자. 그럼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본질을 뚫고 들어가야겠지. 왜 그러느냐? 그게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 내용이야. 왜 얘는 체세포의 염색사 수는 짝수가 되어야만 되느냐? 자, 염색사는 네. 그 안에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맞는 말이지. 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는 누구한테 물려받은 것이다? 어머니요. 나의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그렇죠. 그럼 유전자 하나하나를 물려받은 건 아니고 네. 물려받은 거는 어떻게 물려받았어요? 반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물려받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자는 수만 가지일 거 아니야. 그지? 그 수만 가지가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나한테 전달되어 온 게 아니란 말이야. 네. 아까 염색사 한 가닥에는 유전자가 몇 개 있다 그랬니? 염색사 한 가닥에는 아주 많이. 염색사 한 가닥 한 개. 네. 얘는 유전자가 아주 수백, 많이. 수천 개가 있다고. 그렇죠. 아주 많이. 수백 이상. 그러면 염색사 한 가닥이 나한테 전달되어 온다면 네. 유전자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싸그리 다 뭉쳐서 나한테 오는 거겠지. 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수만 가지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전달받았어요? 염색사에 실려서 전달받은 거야. 네. 근데 사람은 염색사가 몇 가닥이라고? 46가지. 사람은 염색사가 46가닥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 네. 그러면 이 46가닥 중에서 아빠한테 물려받은 염색사는 몇 가닥? 23개. 엄마한테 물려받은 염색사도 몇 가닥? 23개. 이렇게 물려받아서 내 몸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지. 내 몸의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사가 된다는 뜻이야. 네.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네. 이때 아빠한테 물려받은 23개의 염색사, 엄마한테 물려받은 23개의 염색사, 요 둘의 관계를 우리는 상동관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자, 염색사라는 단어가 있고 염색도 뭐라는 단어가 있니? 염색체라는 단어가 있다. 그럼 염색사는 뭐고 염색체는 뭐냐? 염색사라고 하는 놈은 사자가 실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그지? 네. 이게 풀려져 있을 땐 실 형태지만 전달될 때는 네. 실로 풀려져 있는 상태로 전달되는 게 아니지. 네. 실 상태로 풀려져 있는 상태로 오게 되면 중간에 막 끊어질 수도 있고 위험해. 오. 그래서 얘가 전달될 때는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뭉쳐. 네. 얘가 응축된다고. 응축. 염색사 한 가닥에 응축되면 이렇게 응축된다고 치자. 네. 이게 한 가닥이 응축돼서 이렇게 됐다고 치자. 네. 이렇게 응축돼서 막대기 모양의 응축됐을 때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야? 얘 이름을 염색체라고 명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염색사와 염색체는 모양만 다를 뿐이고요. 나머지에 가지고 되는 기능이라든가 정보는 다 뭐 한 거야? 그냥 같은 거예요. 얘 그냥 풀려져 있을 때를 염색사, 뭉쳐져 있을 때를 염색체. 그래 사람은 40 몇 가닥의 염색사가 있다 그랬어. 46가닥의 염색사가 있다 그랬지. 그러면 얘네들이 뭉쳤을 때 몇 개의 염색체를 갖게 돼?
46개의 염색체를 갖게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염색체는 평상시에 볼 수가 있느냐? 염색사는 평상시에 볼 수가 있느냐? 자, 염색체는요, 아무 때나 이렇게 응축되는 게 아니에요. 염색체가 됐다. 염색사가 응축돼서 염색체가 됐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져? 언제? 분열하려고 갈. 염색체는요, 세포 분열. 분열기 때. 네. 나타나는 모양이야. 세포 분열기 때 나타나는 모양이다. 그러면 평상시 세포 분열을 하지 않고 평상시에는 그러면 세포 안에서는 뭉쳐져 있는 게 아니란 얘기지. 풀려져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염색체는요, 시기로는 세포 분열기 때 나타나는 거고요. 염색체가 나타났다면 이것도 알아둬야 돼. 염색체가 보인다는 얘기는 현재 그 상태일 때 핵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 오. 세포 분열할 때 나타난다. 세포 분열할 때는 핵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포 안에 있는 핵이 사라진다. 핵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핵막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네. 핵이 사라진다, 가르고 핵막이 사라진다. 핵막. 근데 그럼 핵막은 어디가 있어요, 그때? 사라졌다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야. 어디가 있는데요? 분해되는 거지. 아, 그냥 세포질 네. 안에서 약간. 분해됐다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지. 오. 신기하네. 핵막이 사라졌을 때 염색체가 나타나게 된다. 네.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자면, 내가 이제 오늘 미술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염색사 한 가닥이 만약에 응축이 됐어. 그림 그릴 때 얘 한 가닥이 응축됐을 때는 이렇게 그릴 거예요. 네. 만약에 염색사가 두 가닥이 있는데 얘가 응축이 됐어. 네.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한 가닥, 두 가닥 이렇게 그려야 돼. 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요 빗금친 얘가 요 한 가닥,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얘가 응축되면 그 옆에 있는 가닥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자, 이때 요 모양으로 그려져 있다. 염색체가 요 모양으로 그려져 있다. 얘 풀면 몇 가닥이 된다? 한 가닥 되는 거예요. 네. 요 모양의 염색체로 그려져 있다. 얘 풀면 몇 가닥이 된다? 두 가닥이 되는 거예요. 이때 요 모양으로 그려졌을 때, 요 모양으로 그려졌을 때 각각은 염색체 몇 개니를 물어봤다면, 염색체의 개수로는 몇 개니를 물어본다면, 얘 염색체 몇 개예요? 한 개. 얘 염색체 몇 개예요? 얘도 한 개야. 얘도 염색체로는 한 개예요. 왜 같아요? 모양이 다른데? 모양이 다르잖아. 얘는 한 가닥이 뭉쳐서 한 개가 된 거고 얘는 두 가닥이 뭉쳐서 한 개가 된 거지. 네. 일단 한 개야. 알겠지? 네. 그러면 뭐가 다르냐? 염색 분체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염색 분체. 그건 약간 생소한 개념. 부분이란 뜻이야, 부분. 네. 그러면 얘는 어디가 염색 분체라고 명명을 하냐면 이 한 가닥, 요 자체를 분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체 한 가닥을. 염색 분체 가르고 한 가닥 그 자체. 그러면 이 염색체는 염색 분체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니? 한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얘는 염색체는 한 개지만 염색 분체는 몇 개니? 두 개. 두 개예요. 음.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염색체의 그림에서 요 그림에서 이 동그라미 전체를 지칭하는 말은 뭐니? 이게 염색체. 여기 위에 얘는 염색 사겠지. 얘 지칭 명칭은. 그지? 풀어졌으니까. 얘는 염색체. 그리고 그 중에서 한 가닥만 동그라미 치고 얘를 지칭하는 명칭은 뭐니? 얘는 염색 분체라고 명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왼쪽에 있는 저거 염색체이자 염색 분체인가요? 얘? 네. 그치, 얘 자체가 염색체. 그러면서 얘 자체가 염색 분체. 오. 그러니까 얘는 염색 분체 하나가 곧 염색체예요. 얘는 염색 분체 몇 개가? 두 개가 염색체 한 개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일단은 아시겠죠? 네. 명칭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염색체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가운데 잘록한 부분 있잖아. 네. 여기 잘록한 요 부분. 네. 요 부분의 이름을 중심절이라고 표현해요. 네. 명칭은 중심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중심절에 단백질 성분이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네. 잘록한 부분, 그 부분의 명칭은 중심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단백질이 있는 이 단백질의 이름 뭐라 그러느냐? 이 단백질 이름을 동원체라고 얘기해. 동원체. 중심절에 있는 단백질을 동원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동원체라고 하는 단백질은 추후에 요 부위에 방추사라고 하는 낚싯줄 같은 게 연결되는 부위입니다. 아시겠어요? 낚싯줄에 해당되는 게 앞으로 나와요. 이름은 방추사. 맞죠. 방추사가 나와서 염색체에 붙는다. 어디에 붙니? 동원체에 붙습니다. 그렇죠. 또는 중심절에 있는 동원체에 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네. 자, 체세포를 계속 생세포, 체세포 아까 얘기를 했는데, 체세포에는 염색사의 수가 무조건 뭔 수라 그랬어? 짝수라 그랬어. 왜 짝수냐? 왜 짝수야? 체세포라고 하는 건 결국은 네.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고,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나는 최초에 몇 개의 세포에서 출발해서 내가 만들어져.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해서 내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네. 물론 그 하나의 세포는 어디에서 만들어졌겠니? 엄마의 자궁에서. 엄마의 자궁에서 그 하나의 체세포가 만들어졌을 때 그 체세포는 누가 만나서 체세포가 됐겠니? 최초의 세포가 됐겠니? 남자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궁 내에서, 엄마의 자궁에서 정자라는 생식세포와 난자라는 생식세포가 만나면 비로소 체세포 하나가 되는데, 그 체세포를 우리는 수정란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네. 그러면 그 수정란이라고 하는 체세포 하나는 반드시 염색사 가닥수로는 뭔 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짝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 왜? 한 개씩 합쳐져서. 엄마가 염색사를 줬을 거고, 네. 아빠의 정자에 염색사가 전달되어 왔겠지. 네. 그러면 수정란이라고 하는 체세포는요, 반드시 홀수의 염색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슨 수가 돼? 짝수. 짝수가 돼. 짝수의 염색사를 받으면 당연히 무슨 수가 되고? 짝수. 짝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체세포는 결과적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기 때문에,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사라고 하는 얘는 아빠와 엄마로부터 물려받기 때문에 홀수 물려받는다고 하더라도 무슨 수가 될 수뿐이 없어? 짝수가 될 수뿐이 없다. 아시겠어요? 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유명한 문제? 아니야. 아직 용어 정리가 다 안 끝났어. 오, 저런. 여기 지워도 되지? 네. 자, 예로서 사람의 체세포에 분열? 들어있는 네. 사람의 체세포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네. 사람의 체세포에 세포 하나라고 치면 여기 핵이 있다고 쳐요. 네. 핵 속에 염색체로 있다고 염색사로 존재를 한다. 사로 있어요. 네. 염색체는 핵막이 사라지면 나타나야 되는 게 염색체예요. 네. 지금 얘 핵막을 그려줬잖아. 네. 이 자체가 핵이란 뜻이고, 네. 그러면 이 안에는 염색사가 있단 말이야. 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나라고 하죠. 쌤, 나. 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염색사 몇 가닥이 이 안에 있어야 돼? 46개. 사람이니까 46개의 염색사 가닥이 있어야 되겠지. 네. 그 중에 그 46개 중에서 아빠한테 물려받은 염색사가 있겠지. 네. 그 다음에 엄마한테 물려받은 염색사가 있겠지. 네. 그지? 네. 아빠한테 물려받은 염색사, 색깔로 구분할게. 네. 아빠한테 물려받은 주황색 염색사가 있다고 쳐요. 네. 한 가닥. 네. 엄마한테 물려받은 염색사 중에서도 주황색이 있어야 돼.
네. 이거를 1번 염색체라고 하죠. 1번 염색사. 그러니까 1번 내 몸에 핵 속에는 1번 염색사가 몇 개가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돼. 왜 2개야 돼? 아빠한테 물려받은 염색사, 엄마한테 물려받은 1번 염색사가 있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아빠한테 물려받은 요번에는 노란색 염색사가 있다고 치자. 네. 엄마한테 물려받은 역시나 무슨 색 염색사가 있어야 돼? 노란색. 노란색 염색사가 있어야 돼. 네. 이거를 편의상 2번 염색사라고 할게요. 네. 따라서 내 몸의 세포에는, 체세포에는 2번 염색사가 몇 개가 있어야 된다? 2개가 있어야 돼. 역시나 그 이유는 아빠한테 물려받은 것과 엄마한테 물려받은 것.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면 쭉 가다가 22번 염색사도 몇 개가 있어야 돼. 2개. 아빠한테 물려받은 22번 염색사가 있을 거고 엄마한테 물려받은 22번 염색사가 있을 거란 말이야. 네. 2개가 있어.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23번 염색사가 있다. X와 아빠한테 물려받은 23번 염색사가 있고요. 엄마한테 물려받은 23번 염색사가 있어. 네. 23번만 좀 차이나게 그렸지 내가. 네. 왜 그랬느냐? 나는 지금 남자잖아. 네. 남자인 경우에 23번 염색체가 하나가 X고 하나가 Y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아빠한테 물려받은 게 나는 XY 구성인데 X와 Y 중에선 아빠한테 물려받은 게 뭐야? X야 Y야? Y요. Y란 말이야. 요 작게 그린 게 23번 염색체 중에서 Y 염색체고 크게 그린 게 23번 염색체 중에서 X 염색체라고 명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리다 보면 우리가 번호를 매겼을 때 염색체, 사람의 체세포를 지금 얘를 계속 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얘는 염색체의 번호는 몇 번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23번. 1번부터부터 23번 염색체까지 있는 거예요. 번호로는. 네. 그런데 염색사의 가닥은 총 몇 가닥이라고? 46가닥이다. 왜냐? 1번 염색체 또는 염색사가 몇 개 있기 때문이야. 모로 물려받은 하나, 2개가 있기 때문이야. 2번도 마찬가지고 3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23번까지 아빠한테 Y 염색체, 엄마한테 X 염색체 물려받아서 이렇게 전체 염색차의 총 가닥수는 몇 가닥이 있다? 46가닥이 존재를 한다. 이해되셨죠? 네. 돌려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상도. 상동 염색체라는 단어를 정리하고 싶은 거야. 요거 네. 뜻이 뭐예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모양과 크기와 기능이 같은 염색체 쌍, 이걸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그림에서 누가 상동이니? 라고 물어본다면 색깔로 주황색의 상동은 누구예요? 주황색, 얘 둘을 우리는 상동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동 염색사 또는 상동 염색체. 노랑과 노랑끼리 뭐예요? 상동. 얘들끼리 상동. 파랑과 파랑끼리 상도. 상동. 거꾸로 상동. 그러면 뭐가 튀어나와야 돼? 부모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 그렇죠. 상동이 뭐니?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 물려받은 모양, 크기, 기능이 같은 염색체의 관계를 상동 염색체라고 한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XY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야 아니야? 상동이죠. 원래는 상동이 아니지. 모양이 다르잖아. 그렇죠. 크기도 다르고 기능도 달라요. 네.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굳이 디테일하지 않게 네. 따지지 않고 굳이 그렇게 따지지 않고 네.
사람은 상동 염색체 몇 쌍을 가지고 있니? 그러면 몇 쌍이야? 23성. 23쌍의 상동 염색체 쌍을 가지고 있다. 아시겠죠? 네. 왜냐면 46개를 두 개씩 짝을 이루면 한 쌍, 한 쌍, 한 쌍, 뚜두둑 몇 쌍 나와? 23쌍이 나온다고. 네. 아시겠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자, 그리고 상동 염색체 이해됐죠? 네. 그리고 상동 염색체가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를 봤을 때 한 세포 안에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면, 그 짝을 이루고 있다면 그때의 핵상을 EN이라고 얘기한다. 상동 염색체 관계가 존재하는 세포의 핵상을 EN이라고 한다. 핵상이 뭐냐? 핵의 상태. 핵의 상태 뭘 보려고 그러니 핵 안에 지금 상동관계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안 존재할 수 있어요? 감수 분열을 아까 생식세포. 아, 생식세포는 상동관계가 없잖아. 그렇죠. 1번 염색체 몇 개 있어? 하나. 정자에 1번 염색체 몇 개 있어? 하나 있어. 그렇죠. 난자에 1번 염색체 몇 개 있어? 한 개. 하나 있어. 그러면 정자나 난자는 상동관계 그 세포 안에서 형성이 안 되겠지. 네. 그럼 걔는 핵상이 뭐예요? N. 아시겠어요? 네. 상동 염색체 관계가 존재하는 세포의 핵상을 EN이라고 하고, 역으로 EN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중에서 무슨 세포란 얘기야? 체세포. 체세포를 의미한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염색체의 이름 중에 성염색체라는 게 있죠. 뜻은 뭐예요? 성별을 결정하는 염색체. 염색체. 흔히 X 또는 Y로 표기를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성염색체는 X 아니면 Y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염색체의 구성이 수컷인 경우에는 구성 자체가 뭘로 구성되어 있다? X, Y로. 수컷인 경우. 사람인 경우에는 수컷은 남자라고 얘기를 하지. 수컷은 X, Y 구성이고, 암컷은 뭐 구성? XX. X, X 구성. 그러면 사람은 46개 염색체 중에서 이 중에서 몇 개가 성염색체란 얘기야? 2개. 2개. 네. 2개. 그지? 이 그림에서는 요 23번 염색체 요 2개가 성염색체란 얘기잖아. 네. 그러면 이 2개 뺀 나머지 1번서부터 22번은 1번서부터 22번 염색체들 얘네들만 봤을 때는 얘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알까 모를까? 모르죠. 알 수가 없죠. 네. 그걸 무슨 염색체라 그래? 상염색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염색체 뜻은 그냥 성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네. 나머지. 근데 문장으로는 이 성염색체 제외한 나머지를 문장으로 또 뭐라고 표현하니? 암컷과 수컷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 그리고 암수 모두 갖고 있는 염색체. 이렇게도 표현하죠. 상염색체. 이해되셨죠? 네. 자, 아우 또 지웠어. 자, 용어에서 핵상 뭐예요? 핵상
네. 핵상이 뜻이 뭐라고요? 핵의 상태. 아,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핵상은 뭐만 보란 얘기예요? 핵. 상동관계가 있느냐, 아. 상동관계가 없느냐. 오. 그거를 핵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핵상은 세포 내 염색체 구성이 상동 염색체의 존재 유무를 따지는 걸 핵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핵상은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En 아니면 뭘로 표현해? N. 물론 이것도 식물인 경우에는 3N도 있어. 오. 그건 우리 예외니까 4N도 있고 그래요. 오. 근데 우리 동물만 따질 거고요. 네. En 아니면 N으로 핵상을 나타내라 그러면 N 아니면 En 쓰라는 얘기예요. En은 언제 써야 돼? 상동염색체가 두 개씩 짝을 이루고 있을 때가 En이란 뜻이야. 세포. 아시겠죠? 네. 핵상이 N이라는 얘기는 상동염색체가 하나뿐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짝을 이루고 있는 놈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식세포. 그래서 얘는 체세포이면 무조건 En이야. 네. 핵상이 N이다. 무슨 세포일 때가 N이야? 생식세포일 때가 N이야. 요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어 중에 핵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핵형, 혈액형. 핵형은 뭐냐? 네. 세포 내에 존재하는 염색체의 모양, 크기, 수를 나타낸 것. 어떻게 나타낼 거니? 그건 우리의 과제가 아니야. 우리의 과제는 뭐냐? 핵형이 같니 다르니 요것만 판가름하면 돼. 핵형이 같냐 다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핵형을 분석하란 뜻은 세포 내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모양과 크기와 수만 같은지 다른지를 분석하란 뜻이에요. 네.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일단 사람의 핵형과 침팬지의 핵형이 같아 달라? 다르죠. 다르죠. 일단 뭐가 달라? 개수. 개수가 다르잖아. 그럼 핵형이 다른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사람 중에서 남자의 핵형과 여자의 핵형은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달라요. 왜? 크기. 일단 모양도 달라. 그렇죠. 누가? 남자는 성염색체가 XY잖아. 하나가 짧아. 남자는 Y를 가지고 있다고. 짧아요. 근데 여자는 X가 있잖아. 그렇죠. 그 하나가 다르면 일단 핵형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크기는 어때? 크기도 다르지. 그렇죠. X가 크고 Y가 작지. 그렇죠. 근데 수는 어때? 수는 46개 동일하지. 네. 근데 이 색 중에 모양, 크기, 수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핵형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때? 나의 핵형과 네. 철수의 핵형. 여기서 철수는 남자입니다. 네. 그러면 나의 핵형과 철수의 핵형은 같을까 다를까? 자, 남자, 철수도 남자라 그랬어. 네. 그러면 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 모양 똑같아요? 같아요. 오. 크기 똑같아요? 같겠죠. 수 똑같죠. 같아요. 오. 그러면 나나 철수가 둘 다 남자라면 핵형이 뭐하다? 똑같다. 같다. 오. 핵형이 같다라는 말이 유전 정보가 같다는 뜻이 아니야. 유전 정보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야, 유전 정보가 같으면은 나와 철수는 뭐란 얘기야? 동일인물? 클론이란 얘기지. 오 마이 오 마이 갓. 복제 인간이란 얘기야. 오. 아시겠어요? 네. 유전 정보가 같다는 얘기는 그 뜻이야. 핵형이 같다는 얘기는 유전 정보가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자. 같은 종이면서 생물이 같은 종이면서 성별도 같다면 핵형은 뭐하다? 같다. 같다. 같은 종이면서 성별이 다르면 핵형은 뭐하다? 다르다. 다르다.
자,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많은 단어들을 정리했죠? 네. 잠깐 쉬자. 와